전파 능력과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입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생존의 무기이고요.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볼 때에는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이 높아져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회피하는 능력이 더 많이 생겼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중증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증화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파 능력도 높아져야 되고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능력도 커져야 되는 거죠. 주요 변이 바이러스 4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려가 되는 변이라고 해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뭔가 특성이 변하는 것들을 그리스 문자를 붙이기를 시작을 했고요. 알파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능력이 높아져 있는 특성을 보였지만 백신의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베타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베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는 많이 떨어뜨리지만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에서 등장한 감마 바이러스가 있습니다만, 감마 바이러스는 남미 대륙에서만 주로 유행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워낙에 전파 능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러스들을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신의 효과도 1회 접종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 능력이 최대 2배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서 새로운 확진자 숫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5 정도 됩니다. 그럼 1명의 확진자가 있으면 5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구가 되는 면역 수준은 거의 전 국민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 국민 70%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백신만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의 패러다임 자체가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다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백신별로도 예방률이 달라지나요? 네,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감염 예방 효과와 중환자 예방 효과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에서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특히 베타 바이러스와 델타 바이러스에서는 2회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90%대 효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80%로 10%포인트 정도 감소해 있는 것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70%대에서 60%대로 감소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다행인 것은 사망과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에 있어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해외 여론에서는 이제 부스터샷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 능력이 높아서 워낙 걸리는 확진자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돌파 감염의 숫자를 본다라면 숫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스터 백신 접종을 통해서 1회 정도 추가 접종을 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단 면역은 달성이 가능한가요?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굉장히 좁은 개념이 있고요. 넓은 개념이 있는데, 좁은 개념의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수준의 접종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집단 면역이라고 한다면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 능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전파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집단 면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집단 면역은 존재하는 것이죠. 변이 확산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이 확산에 대응이라는 것은 코로나19 대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같은 그런 기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높은 조치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을 버는 사이에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한마디 전해주시겠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저는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나고 나서 희망만 남아있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는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 특히 고위험 군들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그걸 바탕으로 더 이상 코로나19가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기회가 오셨을 때 꼭 백신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또다시 멀어졌습니다.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신속한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함께한다면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